오늘 그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이 열렸거든요.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잖아. 네. 검찰이 또 구형을 했다. 300만 원. 물론 판결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관련해서 그 이상을 낼 수가 없어서. 근데 정말 검찰 징글징글하다 진짜. 뭐 월급 받은 돈값을 하느라고 뭐 조직의 눈치를 보다 그렇게 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실수를 했으면 그걸 실수를 좀 국민들이 뻔히 아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어떻게 국가기관으로서 믿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수사권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내가 감히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안 해?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와?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근데 문제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조국, 윤미향 다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라고요. 근데 저건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349정했다 이 부분에 오늘, 대해서.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지역화폐 공격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하고 비교해서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가 붙어서 지금 거의 오르락내리락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 국임당 쪽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공격하는 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이 발목 잡게 끌어내리면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재명 지사만 공격을 하는데 이 국임당하고 검찰하고 짬짬이 하고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300이라는 구형 자체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판례가 법은 아니지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그 사건의 범위 내에서 법으로서 기능을 해요. 기속력이라는 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 쪽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300이라는 걸 던져서 다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 우선 던지고 보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최근에 논란 하나 있죠. 지역화폐 논란. 아, 예. 와, 지역화폐 논란을 보니까 뭐 역시 그 미친 듯이 잘 싸우는 개싸움 잘하는 이재명 지사하고 저쪽에 막 그 참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조세정책연구원, 조세위원회 주장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근데 조세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그 연구원 양모식인가? 하여튼 그 연구원의 그 논리나 그 보고서 자체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고. 이게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국책연구원들 중에 그러니까 조세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원 자체를 우리가 자주 들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 대부분 이제 낙하산으로 가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승진 하다가 승진길이 막히면 낙하산으로 가는 그런 여러 국책기관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큰 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실제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도입되기 전 사실상 성남시가 하고 있던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와서 지금에 와서는 벌써 그게 또 2년이 더 지난 상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민주당의 공약이고 이재명 지사의 잘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고 지금은 지역화폐를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달라요. 근데 지역화폐를 해봤더니 쉽게 표현해서 경제효과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 손해다 이런 식의 주장을 냈던 건데 요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뭐 어떤 정보를 다 스킵하고 다 지워봐요. 성남에서만 지역화폐가 만들어지면은 지역화폐라는 게 간단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네. 처음에 발행할 때는 상품권으로 무슨 상품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는 카드로 지급이 돼서 그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성남에서만 지역화폐가 통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뭐 성남 상인도 좋겠죠. 지역화폐의 취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들이 다 빨아가기 때문에 대형마트, 예를 들면 이마트라든지 하는 대형마트에서 못 쓰게 하고 일반 시장이라든지 동네 상권에서 쓰게 만드는 효과. 그게 기본적인 취지란 말이에요. 이게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가 맞아요. 고향사랑 상품권 뭐 이런 데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 시간을 새벽 시간에는 영업을 좀 하지 마라. 그래서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을 제한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 달에 격주로 한 번씩은 일요일 날 영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을 둬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골목 상권 살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역 화폐에 대한 고민이 이제 사실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조세현이라는 데서 연구를 한 거를 좀 보고 우선은 너무 유치해가지고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근데 금방 설명드리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 화폐로서 준비가 되었던 게 지역 화폐라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활성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IT 기술과 접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푸나님이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게 그 지표로 이루어지는 상품권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카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코인으로 만들어져요. 아예 온라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종착점인 디지털 코인 상태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지역 화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지역이라는 공간, 공동체라는 사회 시스템, 지역순환이라는 경제 시스템 하에서 복지 정책과 접목을 시키고 디지털 코인 전자화폐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세현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발행한 이 사람이 저는 이제 50대 이상의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통 경제학에서 지역 화폐는 실패한 모델로 지금 그냥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역 화폐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는데 모두 실패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기술적인 한계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논리로 그러니까 지역 화폐 때문에 국가의 통제력이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중앙 정책에 이렇게 따르지 않는 지역이 발생하는 건 반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 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화폐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방금 시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디지털 보급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 화폐 통화량보다 카드를 통한 통화량이 훨씬 더 높은 사회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쓰는 사람 마음대로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추적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있다고 해서 그 지역 화폐가 국가 통화를 구축한다. 몰아내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 통화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전체 소비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의의는 거기 있는 거예요. 지역 화폐 때문에 국가 통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 덕분에 국가 통화하고 결합해 가지고 전체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를 작동시키는 힘이 더 강력해진다. 그게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약간 재난지원금 같은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청년수당을 지급을 받았어요. 카드 지역화폐로 성남이나 뭐 경기도에서. 그러면 거기다가 충전도 할 수 있죠. 지역화폐 자기가. 거기서만 쓸 수 있게끔. 그러면은 왜 충전을 하냐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10만 원 충전하면은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기다가 5만 원을 더 줘. 5만 원어치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에서 주는 돈이 실제로 돈은 형태예요. 내 개인의 돈을 갖다가 지역화폐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지급해주는 돈들, 청년수당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수당들 있잖아요. 하다못해 성남 같으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아동수당을 90%만 지급하자고 할 때 당시 은선미 시장이 우리는 뭔 소리야. 지역화폐로 우리는 100% 지급할 거야. 나중에 그렇게 아젠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국회에서 90%를 선별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100% 주기로 하면서 은수미 시장의 KO승으로 끝난 거죠. 어쨌든 그 지역화폐라는 것이
재난지원금이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화폐가 없으면 그 돈을 서울에서 써요, 사람들이. 대구 사람도 서울에서 쓰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지역화폐였다니까? 서울에 받은 사람 제주도에서 못 썼잖아요. 그 지역 내에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써버리고 지역화폐, 상품권 등 발행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서 결국은 손해더라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간단히 숨어 있는 의도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역화폐라는 이름으로 공짜 돈은 발행하면 안 되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요, 저희가 있다고 저는 밖에는 안 보여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연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 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그 연구원이 이재명을 싫어하네. 네, 그리고 너무 티가 나. 이걸 한번 보세요. 2,000파 중에 한 명이 더 있어요? 예, 예. 연구라는 걸 하려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같은 공통분모 위에다 올려놓고 비교 대상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든 부산이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이런 지역화폐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려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명당 그 지역에서 그 지자체에서 얼마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가 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갖다 놓고 여기선 이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어서 지역민들마다 이렇게 성향이 차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들쭉날쭉한 지자체 간 비교를 들어가는 정말 초딩도 하지 않는 연구 방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예요. 사용처 앤드 사용지역이에요. 사용처는 대기업 말고 골목상권 쓰라. 이게 사용처, 사용지역은 여기서만 쓰고 딴 지자체 가서는 쓰지 마라. 이건데 이 두 개를 깨려고 무슨 짓을 하냐면요. 첫 번째, 사용처를 공격하기 힘들어. 사용처 공격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중소상공인 안 살리냐 이렇게 되니까 우선 사용 지역을 공격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옆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유인을 발생시킨다는 거야. 흡수해버려. 그러면 옆에 있는 지자체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겨요. 한쪽이 지역화폐 발행하면 너희들 뭐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갈등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아주 단순한 비판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전 지자체가 다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발행 비용을 못 따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초딩적인 접근 방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행 비용이라는 게 무슨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뭐 각 지자체별로 경쟁이 일어난다? 그 말만 들으면 지역 화폐로서의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겪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있어요. 네. 지금 지역 화폐에만 몰입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용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하고 이렇게 형용돼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안 써봤어. 나도 한 번도 안 써봤다고. 지역 화폐하고는 다른 건데 이게 약간 지금 조세현이 의심을 받는, 그러니까 의혹 왜 이렇게 하냐라는 의심을 받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최종 보고서는 비공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특정 언론에다가만 단독 형태로 넘겨줘. 국책 언론이 보고서를 비공개할 거면 연구는 왜 해요? 아니 그래서 단독으로 뜬 조세현에 관련된 기사를 낸 언론사를 봤더니 이데일리,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열받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10년에서 2018년에 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조세현이 보고서를 만들었어. 근데 그때는 지역화폐가 성장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성남에 관한 케이스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걸 만들었던 이재명 지사가 이 보고서가 불편할 수 있죠. 왜? 팩트가 아니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리 당에서조차 뭐 이재명 지사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성격이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 이거는 정당한 비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이라는 데서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런 언론에다 뿌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연구할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초에 이거 지역 화폐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라니까요. 실제로 지역에서 돈이 아무리 돌아봐야 이마트가 장사가 잘 되면 그 지역으로 돈이 안 뿌려지고 다 중앙으로 올라가 버리잖아. 그런 문제 때문에 이쪽이 재분배 같은 거죠. 정부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그 지역의 이 혈관 속에
피가 돌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부수적인 효과가 없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이마트만 가서 카드 결제하던 사람들이 지역 상품권, 카드든 그게 상품권이든 간에 가져와서 자기 정통 시장이나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이 그걸 쓰기 시작해. 그게 부의 재분배 효과인 건데 그게 일종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쉽게 표현하면 세금의 반대적인 요소죠. 부의 재분배는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반대로는 그 거두어진 세금을 통해서 일반 상권을 대기업이 아닌 쪽 아까 말한 것처럼 재난지원금도 서울에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한쪽으로 가속화되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써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 경제 효과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나눠줬을 때 그 당시에 1조를 들였더니 2조 정도 효과가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재난지원금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재난지원금을 쓰면서 다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완벽하지 않은 제도라도 뭔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당의 어떤 공식 입장으로 또는 공약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취지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일반화돼서 동네에서 뭐랄까 완전히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은 꽤 필요한 거고 실제로는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 전국적으로 대부분 네, 지역 카페를 하는 게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초를 치려고 하는 이유가 적합하지도 않은 자료를 안 맞는 자료를 갖고 와 초를 치려고 하는 이유가 기재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앞으로도가 있는 거잖아요. 딱 보니 똥파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참전해가지고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여기 모질이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을 때리면 결국 문 대통령을 때리는 거야. 이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오죽했으면 정청래 의원이 참전을 했겠냐고. 이재명 지사가 이심에 당하는 걸 못 보겠다. 내가 돕겠다라고 참전을 하는 이유가 이것은요, 장기적으로 어떤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뭔가 잘못된 점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이해가 되잖아. 왜 지역 화폐라는 게 생겼는지에 대한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요거를 갖고, 국민의 짐이 이재명을 때리는 이유하고, 아니, 이재명을 때린다기보다는 지역 화폐를 때리는 이유하고, 기재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안 주려고 했던 이유랑 일맥상통해버린단 말이죠. 여기서는 스탠스를 잘 정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을 때리려다 보면 문 대통령을 때리는 효과가 생겨버려. 잘 생각하라고 이 똥벌이들아. 진짜로. 맞네.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봐야 돼. 디테일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어쩌고저쩌고 막 지역화폐가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고 지역화폐가 생긴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 빨아들이듯이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했던 거를 분산시켜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우리 2,000명 남짓 하신 분들이 굉장히 트위터에서 강성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마치 주도적인 여론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트위터 안에서만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어떤 이제 청년시 의원이 그런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트위터에서 굉장히 알티뽕을 맞고 굉장히 어린 똥파리로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층이기 때문에 이 한 명한테 굉장히 쏟아 부으면 이 사람이 뽕이 찰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뽕 맞은 사람은 행복할 테니까 잠시 동안은 뭐 건강하겠죠. 뭐. 지난주에 이 설리가 자살한 이야기를 MBC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잠깐 봤는데 그냥 악플러들 실제로 악플러들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것을 영어로 만들어진 것도 꽤 많아요. 그냥 악플러라고 생각하면 설마 나이가 악플러일까? 네가 악플러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재명을 깐다. 근데 그 악플이 도가 지나쳐요.
그러면 본인은 까내는 그게 정의를 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악플러이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성품이 사람을 죽이게끔 만드는 악플을 다니 더군다나 한편인 사람을 경선 때 태도를 문제 삼아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문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라 이재명 안티팬으로서 세상의 모든 중심이 이재명이다 보니 이 지역 화폐 건에 대해서도 이재명을 패는 모질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지지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 아젠다를 이재명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하고 문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냥 악플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2,000명 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영화에 그냥 나오는 악플러. 그 막장 캐릭터 있잖아요. 막 여자 사랑한다면서 졸라 때리는, 막 때리면서 사랑해서 때린다고 막 하는 그런 도라이 같은 캐릭터. 네, 이런 게 약간 마음 아픈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약한 어떤 여성 정치인들한테는 더 더 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최민희 의원 공격 많이 받았고 내가 그때 그 당시 트위터 상황을 잘 알지. 최민희, 유은혜, 김현미, 은수미 어마어마한 악플로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악플. 이번에 조국 장관이 일베들 고소할 때 딱 그 정도 악플. 그래서 그게 문통 지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아닐 것 같은 놈들이 했던 짓이에요. 그게. 지금 그 은수미 시장이 성남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전문가잖아요. 지금 성남 시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고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본인들이 은수미 시장 주민 소환제를 시도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안 될 거라는 거 알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뽕에 차올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마치 이게 한 여론처럼 보인다고. 예. 그런 거를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악플러라니까요. 병이죠. 그러니까 그냥 악플러예요. 우리들은 왜 그 키보드 워리어라 그래서 뭔가 악플 쓰는 게 아무렇지도 않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볼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방송에 달리는 댓글 아예 안 봐요. 왜 안 보겠어요? 원칙적인 것은 쌍방 소통을 통해서 그 악플을 내가 받아보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 근데 지금 시대의 악플은 그런 악플이 아니야. 상대방한테 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건이지 악플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유튜브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악플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편이긴 한데 우리 팟캐스트만 할 때는요. 악플 옛날에 뭐 심할 때 하루에 10,000개씩 악플 달리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이 달립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뭐 가족을 들먹이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악플을 보면은 방송 못 해. 그러니까 지금 초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간에 소통한답시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댓글을 보시는까지 좋은데 결국은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상대방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건데 한쪽이 약해지잖아요. 그 약해진 고리를 또 파고 들어가지고 저번에 봤던 뭐 나한테 그랬잖아. 왜 사기죄로 지금 집행유예 잘 지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약하게 만드는 요소로 쓰는 그 악플러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니까요. 이재명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문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은 문 대통령 지지자가 될 수 없죠. 그냥 일베가 다른 형태로 진화해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 지지자인 것처럼.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에서 미래통합당 국민의 힘이 저렇게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결국 문 대통령 때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이재명 때리기 막 같이 해. 그런 모자란 짓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악플로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요. 웃기지 마. 니들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나마 이재명이 멘탈이 강해서 견딘 거지. 지금까지 트위터 같은데 달렸던 그 악플을 조국 장관한테 달았던 일베들의 악플과 뭐가 다릅니까? 요즘 더 재밌는 심하지, 게 진짜. 그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악플러들의 고소를 적극적으로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재명 지사가 어떤 글을 올리던 그 밑에 악플을 달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욕을 하죠. 적어도 대놓고 댓글은 안 달더라고요. 어쨌거나 지들끼리는 행복하겠네. 네. 네. 사이버에 갇혀서 살아라.